안녕하세요. 한샘 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집합, 이 집합을 토대로 좀 더 새롭게 명제라는 이 단어를 배울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제. 어떤 느낌 들습니까? 예, 명확한 어떠한 논제거리?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이나 이제 문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제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예, 바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자, 어떤 주어진 식이나 문장이 있을 때 참인 것인지 아니면 거짓인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부정문 했을 때 뭔지 알죠? 부정문, 뭐가 아닌 문장. 그런 식으로 부정명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파악해 보고 또 그 명제에 대한 부정명제, 명제를 부정한 이 부정명제에 대해서도 참거짓을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집합.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명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진리집합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이 뭘까? 말 그대로 진리. 참이 되는 어떤 그런 집합들을 갖고 있겠구나. 근데 뭐가 참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값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 진리집합인데 말로 하면 잘 모르겠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토대로 문제들을 토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제 단원을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집합 단원을 했었죠. 이제 집합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로 또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런 부분을 참과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명제를 갖고서 우리가 좀 다뤄볼 겁니다. 집합과 약간 연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제랑 딱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명제, 명확한 그런 논제거리, 뭐 명확한 주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명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바로 분명하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뭐 문장이나 이런 식 같은 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명제인 걸 찾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 찾았었죠. 정확하게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 하나하나를 명제였죠. 집합이라고 그랬죠. 자, 명제도 마찬가지야. 명제인 거 참이냐 거짓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5라는 숫자는 2 더하기 1이 뭐예요? 3이죠.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바로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명제다? 참인 명제다. 참인 명제. 자, 그러면 x 빼기 3은 0.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가 아닙니다. 왜 명제가 아니냐? x가 오면 0이 안 되죠. 근데 x가 3이면 0이 돼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갑자기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x가 5라고 한다면 바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거짓이 명제. x가 3이라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참이 명제. 이렇게 x가 주어진 조건이 나온다면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3번. 수박은 신선한 과일이다. 명제가니까 명제도 아니죠. 참 거짓 말할 수 없어요. 신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4번.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어떻게 될 때요?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첫 번째, 두 직선이 어떻게 해요? 평행하자. 그럴 때 요 다른 한 직선을 우리가 파랑색이라고 한다면 요 파랑색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었을 때, 자, 동의각이 뭐냐? 말 그대로 각인데 위치가 이렇게 같은 형태. 요 위치의 각은
당연히 각도가 어떨까요? 예, 같죠. 중학교 때 해봤던 거죠. 예, 이거 동의각인데 이 동의각이 서로 어떻다? 예, 같더라. 예,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명제다? 예, 참인 명제다. 거짓 아니죠? 예, 참인 명제. 그래서 우리는 명제가 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명제를 한번 부정이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정이죠. 그래서 이 부정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P의 부정,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P의 부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반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때 그 기호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기호 표시는 P가 아니다라는 말. 아우 너무 말이 길어. 이렇게 물결 표시로 P 앞에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P가 아니다. 읽을 땐 어떻게 하느냐? P가 아니다 한글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not. not이라는 게 I am not boy. 뭐 나는 소년이 아니다. 뭐 이런 것처럼 not. 뭐뭐가 아니다. not P라고도 이렇게 읽어요. 네, 참고하세요. 자, 이때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명제의 부정을 말해봐라.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해봐라. 자, 그럼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뭘 찾아라? 참과 거짓을 판별, 찾아봐라. 자, P라는 값이 5는 10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 P의 부정, not P랬죠? not P는 5는 뭐가 아니다? 10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라고만 써붙여주면 끝입니다. 이때 말해볼게요. P라는 명제는 5는 10의 배수 맞습니까? 5가 10의 배수예요? 10의 배수는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거짓. 원래 명제는 거짓이에요. 근데 부정했을 때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다면 부정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겠죠. 아 반대로 되겠다는 거 예측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요. 9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P라는 명제라면 자 not P, not P, not P. P의 부정은 9는 소수가 아니다의 아니다. 소수 이다. 이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9는 소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소수가 뭐죠? 소수? 예, 바로 2, 3, 5, 7, 11 이런 것처럼 예, 바로 소수는 약수가 누구와 누구뿐이다?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예, 얘만이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예.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을 때, 존재할 때 그 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수. 근데 9는 소수가? 아니죠. 139. 약수가 139가 있으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 아니라 뭐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 명제, 나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이죠, 참.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9는 소수가 아니다. 이 아니다니까 당연히 참인 거죠. 소수 아니죠. 9. 큰일 날 뻔했네요. 참. 그리고 나피, 부정문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9는 소수입니까? 아니죠. 거짓.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말해볼게요. 3번, 이제 4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부정명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시간 줄게요.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이건 칸이 좀 좁죠? 죄송합니다. 자, 칸이 좁은데 여기다 쓸게요. P라는 명제는 7 더하기 11이 10보다 작다. 아, 18. 10보다 작아요? 아니죠. 얘는 뭐예요? 거짓.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not P. not P는 이제 말해볼게요. 요식. 7 더하기 11이 10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뭐죠? 크단가요? 아니에요. 클 뿐만 아니라 모두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작지 않은 건 크거나 어떻게 같을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부정. 요거 좀 꼭 기억해. 그러면 이거는 18, 7 더하기 11, 18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참.
그래서 요 3번은 별표 좀 치세요. 예,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리고 4번. 3 더하기 5, 8이죠. 8은 1이 아닌 거 맞습니까? 맞죠? 참이에요, 참. 그런데 납피. 자, 얘는 3 더하기 5가 1이 아닌 게 아니라 3 더하기 5가 뭐가 될 때? 1이라고 할 때가 부정인 거죠? 그럼 얘는 8이 1입니까? 아니죠? 거짓.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답을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부정문에 대한 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참고. 여기도 읽어볼게요. 참고.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두 홀수의 합.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될까요? 홀수가 될까요? 1과 3 더해보고 3과 5 더해보고 5와 7 더해보세요. 다 홀수예요? 아니죠. 다 뭐예요? 짝수가 되겠다. 따라합시다.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짝수 더하기 짝수도 짝수. 그럼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 짝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말고 또 뭐다? 곱도 할 수 있어요. 홀수와 짝수의 곱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가 될까? 홀수가 될까? 짝수가 될까? 숫자 대입하면 되겠죠? 홀수 3, 짝수 4라고 하면 3 곱하기 4, 3, 4, 12. 짝수가 되겠죠. 만약에 홀수랑 홀수 곱하면 3하고 5 곱하면 15. 홀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에 대해서 짝수인지 뭐 홀수인지 이런 거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왜 집합을 배웠고 그리고 이 명제가 나왔을 때 집합과 연관이 되냐?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제 이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관계 같은 것도 살펴보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합, 우리가 배웠던 집합으로 표시하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명제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문장이나 식이. 그때 이 조건에 대한 뭐 찾자? 진리집합이라는 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집합은 이 조건이 뭐가 될 때? 사실은 진리가 참 진짜 생각해서 참이 될 때의 집합. 그래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될 때의 집합. 생각하고 그게 바로 무슨 집합? 진리집합.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조건 P, 소문자죠. 소문자 P의 진리집합에 대한 기호 표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로 나타내요. 뭐로 나타낸다고요? 대문자. 조건 P를 소문자로 표시했다면 진리집합은 어떻게 쓴다고요? 대문자로 많이 표시합니다. 이때 부정 P. 우리가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죠. 뭐뭐가 아니다. 그럴 때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집합을 생각한 거니까 P가 아닌 거?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집합 따졌을 때 P라는 집합이 있어요. P가 아닌 건 어디에? P가 아닌 건 여기. P가 아닌 건 요 P를 제외한 나머지죠. 이 나머지 집합 따졌을 때 뭐였죠? 그죠. P의 뭐다?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P가 아닌 거의 진리집합은 납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것들의 모임. 바로 뭡니까? P의 여집합이 된다. P의 뭐가 된다고요? 여집합. 따라합시다. 납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P의 진리집합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실제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일 먼저 전체 집합,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들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x라는 숫자가 누구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해서 어디까지 있을까? 10까지 있는 수들이다. 그런 수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수들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바로 요 소문자 P, 이거 조건이죠. 이게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냐? 조건 P라는 이 값은 바로 X라는 이 값이 뭐가 될 때? 소수일 때. 그래서 P라는 이 조건은
어떤 x가 있는데 그 x가 뭐가 될 때? 소수일 때. 그럼 소수일 때 그 만족하는 참인 이런 x값들. x값들은 누구누구 있을까요? 참이 되는 x값들. 자, 1일 때 소수입니까? 아니죠. 1은 소수 아니랬어요. 제외시키는. 2는 소수입니까? 네. 3도 소수입니까? 네. 4는 소수예요? 아니죠. 그럼 참이 안 되죠. 5는 소수입니까? 네. 6도 아니고 7도 소수고 9도 소수 아니고 8도 소수 아니고 10은 소수 아니죠. 11은 11은 소수인데 11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전체 집합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10 이하의 수들 중에서 2, 3, 5, 7만 진리집합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는 그런 x값들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2, 3, 4번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시작! 자, 해봤습니까? 자, 이러한 조건 Q는 진리집합으로 하면 자, 대문자로 한댔죠? 대문자 Q는 자, 참이 되는 x값 찾아봅시다. 그 x값은 4의 배수가 돼야 돼. 4의 배수. 4의 배수 뭐예요? 예, 4. 또 8. 또 있습니까? 없죠? 왜? 10보다 작은 것 중에 4하고 8만 있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x가 5면 4의 배수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한 건 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3번 x 더하기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x 만족해 봅시다. 그런 x는 만족하는 x는 1일 때 돼요? 네, 되죠. 2일 때도 돼요? 되고요. 3일 때도 되고요. 4일 때도 되죠. 4 더하기 3은 7과 같으니까. 근데 5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x, 만족하는 x, 참이 되는 x는 바로 이 조건 R에 대해서니까 대문자로 쓰면 R은 뭡니까? 네, 1, 2, 3,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구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자, 4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푸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인수분해 했었죠? x 곱하고 16은 4, 4, 16, 2, 8에 16. 뭐 하면 됩니까? 2, 8이죠? 2, 8인데, 자, 여기 마이너스 위계수 되려면 플러스 2, 마이너스 8 해야 이렇게 대각선 곱했을 때 인수분해 되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요 부등호, 요 부등호가 이게 시옷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요 x값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부분 마이너스 2 그리고 8 이렇게 부분에서 자 물어볼게요. 요 시옷자 같은 요 부등호였으면 마이너스 2와 8 사이 기억나세요? 기역자 같은 바깥이었으면 마이너스 2와 8 바깥 부분 이렇게 했었어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와 8 어디다? 사이 값이 여기가 2차 부등식의 형태죠. 즉 다시 쓰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s 요걸 진리집합 따질 때 전체 집합을 좀 보셔야 돼요. 전체 집합은 음수가 나오나요? 자연수 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집합 s라는 건 마이너스 2부터가 아니라 자연수 뭐부터요? 1부터죠. 1, 2, 3, 4, 5, 6, 7 어디까지? 8까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전체 집합 자연수니까 1부터 8까지였더라. 그리고 요거 부등호 방향 시옷자 같은 시옷자 같죠? 시옷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사이값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P의 진리집합 했다면 이제 나피의 진리집합, 부정의 진리집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에서 다음 조건에 뭘 찾아라고요? 부정을 말하래요. 다음 조건의 부정. 다음 조건의 부정.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의 이런 부정들은 P가 아닌 거, P라면 조건이면 나피, P가 아닌 건데 그것은 뭡니까? X는 아니다만 붙이면 된댔죠. 9의 약수이다가 아니라 9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가 부정이죠. P의 부정.
근데 어떤 수가 구의 약수가 아닙니까? 예, 바로 말해봅시다. 바로 P의 진리집합의 여집합들이 예, 바로 요 부정의 값인데 우선 구의 약수 아닌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예요? 구의 약수 아닌 거. 1은 구의 약수죠. 2는 예, 구의 약수가 아니고요. 3은 구의 약수죠. 4는 구의 약수 아니고요. 5는 구의 약수 아니고요. 6도 구의 약수가 아니죠. 여기 전체 집합 1, 2, 3, 4, 5, 6 중에서 구의 약수 아닌 건 2, 4, 5, 6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구의 약수인 거 누구누구예요? 1과 3 맞습니까? 예, 9는 없죠 여기. 그래서 1과 3. 그래서 P 여집합은 진짜 1, 3을 제외한 나머지 수 맞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으로 깔끔하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시하는 것보다. 자, 이제 또 해볼게요. Q. Q의 값은 진리집합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0대는가? 1과 2죠? 예, 1과 2. 그러면 이제 Q의 부정은 x 빼기 1, x 빼기 2 곱했을 때 0이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0이 아닌 것들이죠. 그러면 그때 Q의 여집합과 같댔죠? 자, 불러볼게요. 자, 0이 되면 안 돼요. 0이 안 되는 건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 집어넣어도 0이 되고 3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고 4 집어넣어도 0이 안 되고 5 집어넣어도 0이 안 되고 6 집어넣어도 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Q랑 Q의 여집합 보니까 아, 맞네. 그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3번은 이거 R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찾으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R 진리집합은 누구누구 있어? 5랑 6만 있겠죠?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not R 이거 기억하랬죠? not R 바로 부등호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부정 5보다 작다 그죠? 등호 없죠? 예, 크거나 같은 거의 부정 크거나 같지가 않은 거죠.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부등식 이거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 그래서 요 값에서 R의 여집합과 같더라. 즉 5보다 작은 거 1, 2, 3, 4 맞죠? 예, 여집합과 같더라.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마지막 4번 네, 요거 풀 시간 줬나? 네, 당연히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봤어야 돼요. 네. 자, 4번 S라는 요 조건은 진리집합이 뭐가 됩니까?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1, 2, 3, 4, 5, 6 다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당연히 전체 집합과 똑같은 거죠. 예, 전체 집합. 그럼 not S 바로 X not 이거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6보다 큰 거. 그럼 그거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S의 여집합은 없다. 공집합이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집합. 그래서 우리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명제에 대해서 처음 개념을 좀 잡아보는데 명제? 예,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인 거죠.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선 그게 부정, 뭐뭐가 아닌 거 그런 걸 하면서 진리집합까지 얘기했습니다. 참이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이 되는 그런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요번에 요거까지만 하고요. 예. 자, 다음 시간엔 또 관련 문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문제 참거짓. 명제는 참거짓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펴볼 테니까 오늘 한 거 꼭 복습 잘 해주시고 좀 잘 모르면 또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